직류기의 정류작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류작용이란 AC를 DC로 바꾸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챕터에서는요, 일단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정류주기예요. 자, 정류주기는, 일단 정류가 영어로 커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어, 영어 문자 C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C를 쓰고요. 기호는 TC라고 씁니다. 주기니까 아무래도 시간의 개념이겠죠? 그러니 여기 S를 사용할 거고요. 근데 이거의 정류주기가 정확한 설명이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웃한 정류좌편이 연결된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이웃한 정류좌편끼리 서로 연결돼 있던 시간을 바로 정류주기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정좌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정좌편이 이쪽으로 움직일게요. 그러면은 이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류주기란 결국 뭐냐? 자, 잘 보세요. 지금 브러쉬가 이제 이제 칫솔이죠. 솔이에요, 솔. 그게 한 가닥이 1번하고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현재는 2번하고는 브러쉬가 많은 면적을 만나고 있죠. 근데 2번과 만나는 중에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브러쉬가 1번으로 넘어가서, 즉 1번 도체하고 2번 도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연결되기 바로 시작하는, 그게 정류 시작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류좌편이 이쪽으로 밀려가면서 결국에는 이 브러쉬가 이쪽으로 이제 가는 효과가 나죠. 이쪽으로 밀려왔어요. 그러면은 브러쉬가 2번 도체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만나는 점. 그 마지막 만나는 점이 끊겼을 때까지. 그럼 결국에 여기 두 점을 비교해 봤을 때요, 이 점이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정류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에 도체 2번하고 1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 시간을 바로 우리는 정류주기라고 한다.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정류주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정류주기는 개념적으로 주기를 좀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정류자의 주변 속도를 한번 놓고 계산해 볼게요. 속도는요, 개념이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아닐까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요 거리가 바로 요 거리를 나타낼 테고,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까지 걸린 시간,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정류 시간이겠죠. 그 시간이 얘예요. 그랬을 때 이 정류좌편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류자 주변 속도다. 그럼 우리 정류자 주변 속도는 이렇게 시간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거리는 이 거리이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브러쉬의 길이라고 했을 때, 브러쉬의 길이에서 이 절연체의 길이를 빼면 나머지 요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바로 여기. 그래서 브러쉬의 길이에서 절연체의 길이를 빼고, 그리고 그 움직였을 때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정류자가 움직인 속도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정류주기는 전기자 주변 속도,
즉 정류좌편의 움직이는 속도 분의 요렇게 R 빼기 P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뭐 잘잘잘 외우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하, 이 정류주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 아, 그거 식을 우리는 요 식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 봅니다. 자, 정류에서요. 두 번째는 정류 변화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정자편이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그 중에 일단 3개의 이 건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려놨어요. 왼쪽 그림에서 조금 밀려간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 도체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도체 하나에 지금은 S극이 영향을 미쳐서 전류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결정된대요. 그런데 곧 이 전체가 회전하니까 이 도체에 영향을 미쳤던 자석이 아까는 S극이었지만 이제 N극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즉 도체 안에서 전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요 그래프로 표시해 봤어요. 얘를 정류 곡선이라고 해요. 자, 가로축은 시간의 축이죠.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플러스 IC만큼 전류가 흘렀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IC만큼 전류가 흐른다. 아까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 걸린 시간이 바로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정류 시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정류에는요, 여러 가지 4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뭐는 외울 필요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굉장히 직선으로 정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직선 정류. 얘가 가장 이상적인 정류 방법이래요. 아하, 이런 게 이상적이야 라고 하면 점점 이 직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상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정연 정류라고 합니다. 요렇게 요게 정연 정류예요. 우리 정연파가 사인파죠. 사인파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류를 정현 정류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급격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완만해지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급격하게 정류가 되었다. 그래서 뭐야? 과정류라고 한다. 그리고 4번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얘는 처음에 천천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부족한 정류였다. 자, 그런데 이 과정류와 부족 정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정연 정류까지는 그나마 이 직선 정류하고 비슷해서 양호하다고 하는데 과정류와 부족 정류는 별로 안 좋은 거다. 왜 안 좋은가? 불꽃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꽃이 발생하는 건 언제 우리가 발생하냐면 급격한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전류가 급격히 변화한 거는 과정류에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죠. 그러니까 얘는 과정류는 이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을 하고 부족 정류는 처음에 천천히 떨어지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왜? 급격히 전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따로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 없겠죠. 리액턴스 전압은 우리 보통 E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뭘까? 자, 이건요. 권선의 전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다시 한번. 권선의 전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전압? 나쁜 전압을 우리는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식을 보면서요. 또 그림하고 식을 보면서 리액턴스 전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 직류기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에는 권선이 들어가 있죠. 빨간색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동그랗게 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얘네만 중간에 얘만 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권선처럼 감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권선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이거 뭐가 되죠? 이거 인덕터 되죠. 인덕터가 됩니다. 코일이 돼요. 그럼 인덕터와 코일은 무슨 값을 고려해 줘야 하죠? L 값이 뭔가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또 한순간에 또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코일에서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그리고 그 변화가 속도가 빠르면 결국 우리가 뭐가 생겨요? 전압이 생긴다는 건 우리 알고 있는 예전 공식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게 이제 리액턴스를 유도하는 식인데요. d분의 di는 뭐예요? 시간의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예요. 즉 뭐냐면 전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변화 속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변화 속도에 따라서 여기다가 L 값을 곱하면 발생되는 전압을 우리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좀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전류가, 그 도체에 있던 전류가 IC였는데 결국에 정류 시간을 지내고 나서는 마이너스 IC로 변했죠. 그러면 우리 리액턴스 구하는 전압은 인덕턴스 값하고 D분의 DI였어요. 그대로 여기 썼어요. 예. 이거의 인덕턴스 값, 그리고 D분의 DI. 그런데 시간의 변화는 얼마였어요? 요만큼 시간의 변화가 나왔죠. 이대로 썼어요. 그리고 전류의 변화는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를 변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했고, 변화량은 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IC가 됐어요. 이게 바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느냐? 아니요. 외우진 마시고요. 차라리 이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요 식을, 그리고 요 식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리액턴스 전압 나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줄일까? 이거를 막 줄줄 외우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외워져요. 제가 전기를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이거 안 외워져요. 전기 기기는 98년도부터 했는데 안 외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기억할 것인가? 자, 간단해요.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럼 이 전압을 낮추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낮추려면 얘 낮춰야 돼. 그럼 얘 낮추려면 얘를 낮추든가, 얘를 낮추든가, 얘를 높이든가 하면 되겠죠. 방법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왔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그 전기자의 인덕턴스 값을, 전기자 안에 있는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줄여야 돼요. 자, 요걸 줄이면 돼요. 이걸. 그러면 생각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코일이 이렇게 빽빽 했을 때 인덕턴스 값과 듬성일 때 인덕턴스 값은 뭐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클 것 같죠? 그러면 아까 권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을 좀
멀리하면 당연히 L 값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건선을 듬성듬성하게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는 게 바로 단절권과 분포권인데요. 요건 자세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정류 주기를 높이면 돼요. 요거 정류 주기를 높이면 되죠. 그럼 자, 정류 주기를 높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아까 그 식을 보면요. 우리 정류 주기는 TC는 VC분의 뭐 R 빼기 P 뭐 이렇게 우리 구했어요. 그런데 정류 주기를 이 크게 하려면 우리 뭘 하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낮추면 되겠죠. 즉 천천히 그 정류자편이 회전할 수 있게 하면 리액턴스 전압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접촉 저항을 업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전류값을 낮추려고 그래요. 우리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V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류값을 낮추려고 그래. 그러면 저항값을 높이면 되겠죠? 그 접촉 저항을 높이는 방법으로 뭘 쓰냐면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그 리액턴스 전압 그리고 리액턴스 전압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정류 곡선, 정류 주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 수업은 여기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배웠던 내용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자, 나가실 분들은 지금 나가셨습니다. 자, 정류 주기 뭐라고 했어요? 정류 주기는 브러쉬가 두 개의 도체를 함께 연결하는 그 시간을 정류 주기라고 한다. 그리고 정류 변화 도체 안에서 전류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이 정류 곡선이다. 가장 좋은 건 직선 정류다. 그나마 양호한 건 이런 정연 정류이다. 그리고 불꽃은 언제 발생한다? 전류가 급격히 변화한 구간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 리액턴스 전압. 자, 이 전기자의 권선이 있다. 이것이 코일처럼 역할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 권선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니 여기서도 전압이 발생한다. 그 전압이 리액턴스 전압이고 얘 나쁜 거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변화의 속도 곱하기 이게 코일의 역할하니까 이거 자체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곱하면 발생하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리액턴스 전압이다. 그럼 리액턴스 전압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류가 TC라는 시간 동안에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하니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얘를 낮추고 또는 얘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